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거래 절벽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말 심각한 거래 절벽이죠. 정말 이중적인 시장. 어떻게 이렇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거래 절벽이 오는데 가격은 오를 수가 있는지. 우리 보편적으로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매물이 쌓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시장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거래 절벽 시장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5월, 6월, 7월, 8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까만색 그래프는 2020년도 그래프예요. 2020년도 그래프를 보면요. 보니까 4,981건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거래가 4,981건. 근데 올해 들어와서 거래가 8월 달에 100건 정도가 됐습니다. 102건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 거래가 절벽 상황입니다. 거래 절벽인 상황. 지난달 전체 거래량의 27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된 거고요. 엄청나게 거래가 없는 거죠. 27분의 1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하루에 10건. 2008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2008년 11월 달이 우리나라가, 가장 최저 거래량을 보인 기간인 거예요. 이때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절정입니다. 2008년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절정, 그러니까 최저점입니다. 그때가 1163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000건 이하 거래는 한 번도 없었는데 1000건이 뭡니까? 지금 100건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없는데, 이렇게 살 집이 거래가 안 되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지금 8월 달인데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하반기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로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 거래량은 역시 역대 최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상당히 이중적인 시장이다. 근데 이런 거래 절벽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갑인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올 1월부터 8월 달까지 4월 달을 제외하면 수급 지수 자체가 지금 뭐다? 107.9.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뭐예요? 수급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많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그러잖아요. 집 사지 마세요. 고점입니다. 지금 상투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사지 마세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수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수급 지수는 높다. 지금 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월 달을 제외하면 다 1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절벽 속 시장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지금 상황이 시장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불확실한 입주 물량 플러스 각종 규제에 의해서 버티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없다. 세 번째, 호가 위주의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 왜? 물건이 없으니까 내놓는 게 뭐 호가로 내놓고 사든지 말든지. 나는 팔 생각은 있는데 안 팔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른 금액에 살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그게 또 거래가 되고 호가가 되고 신고가 갱신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호가 위주의 거래가 지속되는 건 뭐냐면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1주택자 갈아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했죠. 거래 비용을 충당을 해야지 되고 세금 부담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에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실 자체가.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굳히기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꺾여야지 되는데 결국은 공급이 정답인데요. 정세균 총리 대선 주자가 뭐 250만인가 300만 가구 공급한다고, 공급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대선 후보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남기 기획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죠. 또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을 또 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국 공급이 정답인 것은 모든 국민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내는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뭐예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건데 사실상 그러려면 퇴로를 열어줘야지 되거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근데 퇴로를 열어줄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몇 달 남지 않은 이번 정권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공급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기 수요들이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물량을 많이 풀어내고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도와줘야지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2020년 8월 4일날 8.4 공급 대책이 나왔고 2020년 11월 19일날 1119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4일날 공공주도 3080 서울 32만호 수도권 83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제가
이 공급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8월 4일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한번 보면요, 13만호 공급 대책이네요. 13만호 공급 대책인데, 그 중에 이제 태릉, 용산, 가천 정부청사, 지방조달청, 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13만 2천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지역들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인데, 여기가 지금 거의 다 뭐예요? 없었던 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 확보를 못한 겁니다. 13만 2천호 중에서 지금 가능한 게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이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인데, 이게 LH 서울 지역본부에서 200세대, 상암 DMC 부지 매각도 힘들어 보이고, SH 마곡 부지, 마곡 미개각 부지는 요건 가능해 보이고, 명목 hen정 복합타운도 가능해 보이고, 문정 미매각 부지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 천왕 LH 여의도 부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300세대 공급하는 거예요. 네, 여의도에.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 차량 보관소, 그리고 뭐 나머지 지역들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용산 정비창, 이것도 지금 얘기 많죠.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땅값이 평당 2, 3억 하는 땅값이에요. 정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산 정비창은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맨하탄처럼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그죠? 맨하탄의 그 차량기지 뭐야?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 차량기지야. 평당 1억짜리 땅이고, 서울 의료원 부지는 평당 2, 3억짜리 땅입니다. 평당 1억짜리 땅과 평당 2, 3억짜리 땅에 꼭 그렇게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는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2, 3억짜리 땅에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닥치는 대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8월 4일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노후공공 재정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8월 4일날 나온 13만 2천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대충 계산해봐도요, 뭐 3만 세대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날 나온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이건 다 아시죠? 2022년까지 전세역 주택 11만 4천호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가 개조하고 호텔 개조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세 물량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2021년 2월 4일, 이게 이제 뭐예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020년 8월 4일날 나온 공급대책.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와서 3번의 공급대책이 나온 거예요. 8월 4일 공급대책, 11월 19일날 전세 공급대책, 2021년 2월 4일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공급대책. 여기서 나올 물량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물량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믿고 가야 될지. 그러는 사이에 서민들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이사 대책만 보더라도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공급, 전국 83만호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사대책도 그렇고 2사대책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지를 확보해 놓겠다. 그런데 그 부지가 다 안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공급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사실상 속이 터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져간다?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테러를 열어야 매물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공공으로만 하지 말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도 시키고 재건축도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근데 돌이켜보면 이미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예. 좀 테러를 열어야지 매물이 증가하는데, 이 테러를 꼭꼭 잠가놓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지역, 다른 부분을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